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뭐 처서라고 하던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아침에 살짝 그래도 바람이 있었죠. 네, 이렇게 시원하다 싶어서 조금 걸으면 아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평소보다 공연장을 좀 더 가면 너무 시원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공연장 꽤 괜찮은 에어컨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어서 전 괜찮은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위를 피해서 공연장을 가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진심이에요. 그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면 이 날씨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객석은 뭐 무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담요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더위에 무릎 담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티켓 값에 그 에어컨 빵빵한 게 무료로 그냥 포함된 건데요. 저는 진행자님이 이래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제가 공연 소개하기 바로 직전 코너가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들으실 만한 코너잖아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대기실에서 잠깐 듣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공연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또는 이제 곧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공연. 그리고 조금 이제 범위를 더 넓혀가자면 그 본인의 잊혀졌었던 어떤 기억하기 싫었던 과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모습,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연. 이런 공연이거든요. 실제로 그 소설 분야 중에 청소년 부분 스테디셀러인 그 원작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인데 바로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 뮤지컬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유진과 유진 어떤 작품이에요? 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참 익숙하네요. 네. 주변에 유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알고 보니까는 저 청소년 필독 도서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금희 작가님의 원작 소설이고요. 유진과 유진. 이 작품은 이제 뮤지컬을 만든 작품이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대요. 그 안데르센 상이라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안데르센 상. 예. 2024년 후보에 오른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 원작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된 작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스토리가 굉장히 촘촘하겠어요. 예, 얘기가 사실 저도 이 작품 만들어지기 전에 소재를 들었었는데 소재만 들었을 때도 너무 이거는 좀 필요한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예전 기억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이 작품을 뮤지컬로 이제 초연을 만들었고 그때 정말 입소문만으로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이 후반에 이제 쫙 붙으면서 흥행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작품성도 인정받은 게 그 해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 시상식에서 극본상이랑 작곡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극장 뮤지컬의 창작 초연이 이런 데까지 오르다니 하면서 굉장히 큰 응원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재연을 또 올렸고 그때도 역시 성공적인 공연으로 마무리가 됐고 소극장 창작 뮤지컬을 지방 공연을 연예인 캐스팅 없이 막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작품이 좋다는 얘기가 막 소문이 나서 지방 공연도 꽤 다녔고 외국 그 글로벌 시장도 좀 노크를 해서 대만에서 쇼케이스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일본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한테만 딱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재가 더 널리 많이 알려지고 이 작품이 좀 인기가 생기는 그리고 이 작품이 계속 찾게 되는 관객들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 직접 보셨죠? 네, 저 초연 때부터 쭉 계속 봤고요. 그 책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꼭 책 보고 나면 책이 더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책이 더 좋지 이렇게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에서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유진이 두 명이 나오는 주인공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유진이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한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 주듯이 이 유진과 유진의 얘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책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그 심리 치료 받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연 보고 나면 훨씬 더 치유되는 효과도 있고 더 좀 그 이입돼서 감정 이입돼서 볼 수도 있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연출이 있어서 공연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과 유진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뭐 유진이가 2명 나오는 걸까라고 저도 생각하긴 했는데 네. 유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짐작이 네. 맞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진이 2명이 나오거든요. 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넘버예요. 너를 봤어라는 넘버인데 공연으로 따지면 두 번째 넘버인가 그러거든요. 이 노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개학 첫날인데 한 학급에 이제 선생님이 이유진 그랬더니 네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유진이가 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2명의 유진이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줄거리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명을 기억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한 명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공연이 유진과 유진이고 요 가사가 남겨있는 넘버가 너를 봤어라는 넘버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어볼게요. 출석을 부르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었다. 나랑 같은 이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 얼굴을 보니까 뭐야? 야, 우리 같은 반이야. 응? 잘 지내보자. 아직 먼지 냄새 나는 개학 첫날 아는 얼굴 찾아 정신없는 뺀질뺀질한 중학교 2학년 조용히 끝날 줄만한 계약 첫날 눈에 띄게 해진 교복처럼 귀찮고 식상한 중학교 2학년. 이유진. 네. 어머, 우리 반에 이유진이 둘이네. 그때 너를 봤어. 너와 눈이 마주쳤어. 기억 속 그대로인 너의 얼굴. 너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때 너를 봤어. 너와 눈이 마주쳤어. 기억에 없는 너의 낯선 얼굴. 날 왜 그렇게 쳐다봤을까? 어떻게 구분해야지? 선생님! 큰 유진, 작은 유진 어때요? 어쩐지 신경이 쓰여 날 빤히 쳐다보는 네가.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난 항상 궁금했어 네가. 감사합니다. 야, 작은 유진. 어? 너 나 기억 안 나? 나 새싹 유치원 큰 유진. 그게 뭔데? 너 연지동 살지 않았어? 연지동? 너의 생일 파티 내 선물은 이미 옷을 보. 너의 생일 파티 아직도 선명한 그날. 새싹 유치원 작은 유진 큰 유진.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보는 얼굴. 난 너를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키즈 잉글리시 다녔거든. 그만 좀 해줄래? 키즈 잉글리시? 몇 살 때부터 다녔는데? 기억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인데. 난 너를 알아. 기억에 없는 낯선 얼굴. 다시 왜 날 모르는 얼굴. 새싹 유치원
작은 유진 큰 유진 난 도저히 너를 잊을 알고 수 싶지도 않아. 그 일 너 그 사건도 잊어버린 거야? 그 사건이라는 게 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같이 경찰서까지 갔었잖아. 경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태어나서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난 항상 궁금했어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너는 나를 잊었나 봐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야 하는 걸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너와 나는 얼굴이 닮은 건 그렇다고 쳐도 이름까지 똑같은 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볼까? 네, 뮤지컬 유진과 유진 가운데 너를 봤어라는 제목의 넘버 강지의 임찬민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한 반에 이름이 같은 친구가 2명 있는 상황 사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오. 근데 공연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시원하게 좀 줄거리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현재 공연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학년 첫날 광희 여중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유진 하니까 2명이 서로 대답을 했고 선생님이 우리 반에 2명이 이유진이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구별하지?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유진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큰 유진, 작은 유진으로 이제 구별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제안도 사실은 그 예전에 유치원 시절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유진은 유치원 때 만났던 작은 유진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작은 유진은 유치원 때 만났던 큰 유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한테 가서 이제 그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너 나 기억하지 못하냐고 인사를 하죠. 근데 작은 유진이 기억도 전혀 못하고 자기 기억이 시작됐던 시기부터 모든 기억 중에는 그 유치원 자체가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유진한테는 작은 유진이 같이 유치원 다니다가 어느 날 유치원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늘 그 작은 유진이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작은 유진이 본인을 외면하니까 혹시 유치원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본인을 모른 척하는 건지 이제 물어봐요. 근데 작은 유진은 그 일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완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은 기억하는데 한 명은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유치원 때 시절을.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네, 그 어떤 일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네. 줄거리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좀 그렇게 학교 첫날 지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이제 작은 유진은 전교 1등의 학생,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큰 유진은 이제 공부 대신에 연애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생의 어떤 그 풋풋한 네. 이런 느낌의 학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큰 유진한테 어느 날 이게 잊고 지낸 게 아니라 만나지 못했던 짝사랑하고 있었던 건우라는 친구와 연락이 닿게 돼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건우랑 연락이 닿은 큰 유진 이제 매우 신이 나고 설레이고 이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지 연락을 서로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사주셔갖고 그래서 친구 소라라는 친구의 번호로 건우랑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큰 유진이 자기 인생이 약간 가짜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소라 전화로 건우랑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큰 유진이 겪고 있게 되고 한편 작은 유진은 수학여행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 배정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나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친구들이랑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 큰 잘못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예. 담배. 아,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얘기 되는 건가요? 그래갖고 이제 뮤지컬 스토리 내용이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작은 유진이 이제 그 일을 스스로 자기가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막 책망하게 되면서 자기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막 혼을 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조금씩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져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이라는 그 일. 유치원 때 그 일이요. 네, 그 일이라는 것을 공연 무대에서 조금씩 보여주게 되는 거죠. 유치원 때 그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네. 작은 유진한테 이제 환영이 막 떠오르고 막 그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환영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그 작은 그 소리 지르는 여자랑 우는 여자의 환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하여금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네. 그 일을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의 부모님이 큰 유진한테 작은 유진한테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차이가 나게 하는. 그러니까 작은 유진은 그 기억을 아예 절대 너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기억을 아예 잃어버렸던 것이고 큰 유진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공연을 보시면 훨씬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작은 유진이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자기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방황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 때문에 약간 반항심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공부를 네. 안 하고 댄스 동아리에 들게 돼요. 근데 댄스 동아리에 들게 되면서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결국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작은 유진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싫었었던 하지만 자기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알고 있는 큰 유진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한테 가서 그 집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바다로 같이 떠나서 거기서 이제 둘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뮤지컬 유진과 유진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과 네. 아이들이 함께 보면 굉장히 좋을 공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그 당장 생각나는 타겟층이고요.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우리 지금 성인들도 예전에 자기한테 있었던 안 좋은 기억 같은 거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고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우리의 본인의 잘못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싸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공연이라서 훨씬 더 보기 좋고 감동되고 오래 남는 그런 뮤지컬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소극장 공연이잖아요. 네. 무대는 어떤 느낌이에요? 무대가 2인극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의 스토리가 책에 나오는 유진과 유진처럼 그 극이 시작되면은 중학생 유진이 딱 나와서 그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30대가 된 유진이들이 자기 과거를 얘기해 주듯이 이제 무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장인데 아담한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연주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의 노래를 그 직접 연주하면서 듣는 그 재미도 솔솔한 그런 공연입니다. 마지막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 제가 줄거리 말씀드릴 때 맨 마지막 말씀드렸는데 제주 저 바닷가 간다고. 네. 예, 그 바닷가 가면서 이 두 친구가 해방감을 느끼는 노래. 저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탈출이라는 넘버 갖고 왔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상황이 덥잖아요. 탈출하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유진과 유진 가운데서 탈출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 가서 신나게 놀다 오자. 힘을 내보자, 한번 도망쳐보자, 손을 내밀어 함께 떠나보자. 나를 둘러싼 숨막히는 세상 손을 맞잡고 함께 떠나볼까. 그냥 한숨 돌리면 뭐 어때? 쉬고 싶을 땐 쉬어버리자. 가고 싶을 땐 가버리자.